자, 보겠습니다. 62번 그냥 바로 갈게요. 이 친구는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x, y, z, w를 더한 게 7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7보다 작다니까 결국은 양의 정수기 때문에 이 친구가 1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6까지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케이스 분류해서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W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거든? 이게 1인 거부터 시작이죠. 근데요, 양의 정수잖아. 자, 요거 좀 줄여볼게. 뭐야? 최소 4야? 왜? X, Y, Z, W가 최소 1이잖아. 그지?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최소겠죠? 그러니까 얘는 1이 아니라 4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줄이면 이렇게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케이스는 W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예요? 5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W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예요? 6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케이스 3개밖에 안 되네. 자, 그럼 계산 정리하시면 이 친구는 최소 1이잖아. 그지? 최소 1이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한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 바로 4H5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최소 1이잖아. 양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니까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줘야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겠지. 따라서 문제 정답은 뭐냐? 4H1은 그냥 4C1과 똑같으니까 4가지고요. 그 다음에 4H2는 얘는 5C2죠. 10가지네요. 따라서 정답 얼마예요? 15.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잘 봐. 문제 바꿀게요. (50)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자, 7을 15로 바꿨어. 써봐. (7을 15로 바꿨어. 똑같아 나머지는. 케이스 몇 개? 4부터 14까지죠. 그지? 4부터 14네? 케이스 몇 개야? 11개? 11개 이거 이렇게 쓰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오긴 나와? 근데 잘 봐. 케이스가 11개예요. 니네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닌데. 그런 생각 안 드니? 아니 얘들아, 너네가 지금 뭐 대학교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내신이랑 수능을 보는 거잖아. 확통에. 잘 봐. 케이스가 11개 나오는 거 없어요. 응? 내가 지금까지 풀어본 기출 말고 사설 모든 뭐 대성 뭐 이투스 뭐 시대인재 모든 컨텐츠 통틀어서 확통 문제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케이스 분류했던 게 7개거든?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 요 문제는. 근데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자 이것만 해도 이거 15야. 이거 15인데 어떻게 풀 거야? 자, 잘 봐. 쌤이 이렇게 써볼게. 이게 결국 이거 아니니?
얘가 일단 4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양의 정수회니까. 그죠? 그 다음에 14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15보다 작다가 결국 14보다 작거나 같다랑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많다 이거예요. 4부터 14까지가 하나씩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하키스틱 수열이라는 걸 배우거든. 어디에서 배우냐? 뒤에서 이항 정리에서 배워요. 근데 이항 정리에서 하키스틱 수열을 배우고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지고 하키스틱 수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야. 근데 아직 안 배웠고 자주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로 기억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쌤 논리를 잘 들어봐. 이런 거 아니니? 4부터 14까지야. 근데 14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네. 얘가 14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는 그러면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제 요거를 풀 때처럼 한다면 어떤 단점이 생겨? 케이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생기지.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이렇게 한번 써볼래? 그리고 이게 14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이 P는 뭐냐? 이 P는 얘가 0이면 이렇게 더한 게 얼마인 거야? 이렇게 더한 게 얼마인 거야? 14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려면 이걸로 해줄게. 양의 정수 말고 이거를 그냥 의미 아닌 정수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야. 왜냐면 이 이론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이론을 어렵게 하면은 더 이해가 안 되니까 쉬운 걸로 할게. XY, WXY, Z가 의미 아닌 정수 0부터예요. 쟤는 양의 정수인데, 알았죠? 음의 0부터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된다고. 얘가 0이면 이렇게 더한 게 14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1이면 13이죠. 2면 12죠. 얘가 14면 0이죠. 그럼 결론? 답은 뭐예요? 이거 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 잘 봐. 이런 부등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나는 하나씩 다 하면 1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일 때, 이게 0부터라고 그랬으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걸 다 해야 되잖아. 너무 많다고. 근데 새로운 미지수를 도입해. 문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이거 테크닉이거든. 문자를 하나 더 추가하면 얘가 0인 것도 이 안에 중복조합 안에 반영이 되죠. 그죠? 왜냐면 이게 5개로 늘었잖아. 그럼 5개로 늘었으니까 이 5개로 는 거에 얘가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는 거라고. 그 경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문자를 하나 더 도입하고 이 부등호를 뭘로 바꾸면 돼요? 는으로 바꾸면 이 P값에 따라서 이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서 14일 때까지가 전부 다 이 안에 경우의 수로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거의 응용 버전이 뭐냐면, 근데 이건 수능에 잘 안 나와. 내신에는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수능엔 잘 안 나와. 근데 수능에 나올 만한 버전이 뭐냐? 잘 봐. 내가 어떤 물건을 펜을 나눠줄게. 자, 펜을 나눠준대. 9개를 나눠줄 거야. 펜 9개를. 근데 이거를 4명한테 나눠줄 거야. 됐어? 그럼 이거는 구별이 안 되는 펜이야. 그럼 구별이 안 되는 펜이니까 4명한테 나눠주면 식은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죠. 그죠? 아니, 우리가 지금 해봤던 거 있잖아. 중복조합 기본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4명한테 구별이 되지 않는 펜 9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그럼 부정방정식 형태로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한 게 9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앞에 이런 말이 붙을게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즉, 9개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비교해 볼게요. 요거 하고 나서 이제 할 게 이건데, 요거. 내 걸렸어. 자, 요 문제 54번 그냥 봐. 이따가 풀 거야. 같은 종류 초콜릿 8개를 5명에게 남김없이. 그럼 뭐야? 8개 다 줄 거야 이 말이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눠줄 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나왔었다고. 즉, 초콜릿이 8개가 있죠. 근데 저 말은 뭐예요? 서로 다른 5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줘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다 이거죠. 8개 다 써서. 됐어? 근데 저 말을 일부 또는 전부로 바꾸세요. 그럼 일부 또는 전부로 바꾸면 뭐예요? 초콜릿이 8개가 있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니네 안 줄래.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 하나만 줄래. 5명한테. 이럴 수도 있잖아. 일부 또는 전부란 얘기는. 그럼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8개 다 주는 경우, 7개 주는 경우, 6개 주는 경우, 5개 주는 경우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얘네가 받는 펜의 개수는 9개가 아니라요. 9개 이하인 거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고. 일일이 다 구해? 0개일 때부터 시작해서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잘 봐.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2의 의미는 뭐냐면 안 주는 개수죠. 9개 중에서 내가 안 주는 거라고. 나 9개 중에 나 5개는 안 줄래. 그럼 여기다 5를 탁 넣는 거지. 그럼 얘네 넷이 몇 개 받겠어? 4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 2가 빨간색으로 쓴 2가 0부터 9까지 다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답은 뭐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게 일부 또는 전부의 해석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하나씩 모든 케이스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 근데 그 문자는 뭐라고? 안 쓰는 거. 알겠어? 9개를 4개한테 나눠줄 건데 안 써도 된다고 하면 나 2개 빼놓을래. 3개 빼놓을래. 4개 빼놓을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뭐랑 똑같다? OH9랑 똑같다. 이게 정답이라고. 알았지? 요게 30번으로 나왔었어요. 쌤이 지금 얘기한 게. 알았죠?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중복조합에서. 자, 쌤이 얘기했죠. 중복조합 쉽지 않다니까. 알았니? 정리 잘 하시고요. 됐지? 그래서 요 문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케이스가 많아진다면 부등식에서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됐니?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 문제 정도? 64번 부등식에서는. 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얘들아, 요 문제는. 자, 근데 요거는 이론적인 걸 좀 쌤이 가르쳐 줘야 돼서 갑니다. 먼저 기본. 잘 봐.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요거를 만족하는 A, B, C 순서상 개수. 순서상 개수 얼마입니까? 자, 요거 기본 공식이야. 부등식에서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거 내가 한글로 해석해 줄게. A랑 B랑 C가 결국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1부터 5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B,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 5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숫자 5개예요. 근데 그 숫자 5개를 서로 같아도 된대. 무슨 얘기야? 중복을 허락해서. 됐니?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얘는 1부터 5까지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거랑 똑같아요? 3개 뽑는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얘는 뭐냐? 3H5가 아닙니다. 5H3입니다. 됐니? 이거 실수 많이 해. 왜냐? 이거랑 달라. 이거는 뭐였어? 방정식이죠. 이거는 뭐예요? 부등식이죠. 얘 계산하면 얼마였어? 5H3이야? 3H5야? 3H5잖아 얘는. 근데 얘는 뭐야? 5H3이라고. 알았지? 의미가 뭐라고?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아라. 그럼 얘가 R이고 얘가 N인 거지. 구별 잘 하시고요. 이게 부등식의 기본. 자, 그럼 봐봐. 이 문제 풀 거야. 이 문제 풀자. 이 문제 풀 건데 이거 어떻게 풀래? 라는 거거든. 어떻게 풀까요? 케이스 분류해야죠. 왜요? 밑줄. 끽 해봤자 어디까지밖에 안 돼? 5까지밖에 안 되거든.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케이스를 분류해서 할 거다.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모든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항상 특이한 애가 기준입니다. 자, A, B, C, D 플러스 E, 2예요. 특이한 애 누구예요? 얘예요. 됐죠? 제가 기준이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케이스 분류할게요, 이제. 기준은 C가 아니죠. D 플러스 2라고요. 되니? 그럼 기준은 D 플러스 2인데 얘가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작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작잖아. 문제에서. 됐어요? 그러면 결론. D는 뭐보단 작아야 돼, 무조건.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D는.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케이스 몇 개 안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요. D가 1이에요. 자, D가 1이야. 그럼 이렇게 쓸게. A, B, C 하고 3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 근데 자연수니까 이쪽이 이겁니다. 항상 1보다 크고 나왔다요. 그러면
여기부터 계산하자. 아까 기본 공식 1부터 3까지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으라고요? 3개 뽑으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3H3이죠. 곱하기 얘는 그냥 세. 이거는 뭐 공식 쓰지 말고 세. 몇 가지야? 3 아니면 4 아니면 5죠. 그죠? 왜냐면 2가 알파벳 2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곱하기 3.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도 써볼게요. D가 2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A, B, C 하고 4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죠. 그럼 계산. 요거 4개 중에 3개 곱하기 얘는 몇 개? 2개. 자, 마지막 D가 3이야. 그러면 A, B, C 하고 5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2죠. 그러면 얘는 1부터 5까지니까 OH3 하고 뒤에 알파벳 E는 뭐밖에 안 돼요?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끝. 그러면 요거 3개 계산해서 더하면 정답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케이스 분류를 할 때의 기준은 항상 특이한 애를 기준으로 삼아주셔라 라는 거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특이한 애가 기준이다. 자, 넘어갈게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함수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함수는 자, 여기 유형 13번부터 잠깐 보면 자, 유형 13번은 따로 안 풀게요. 요거는 기본 연습하는 거거든. 제일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유형. 알았지? 그러니까 유형 13번은 그냥 기본 공식 이런 것들. 알았죠? 기본 공식 연습하는 거 해봐. 교재 이제 해설지 내가 톡방에도 올려주고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마프를 올려줄게. 깜빡했어. 미안해. 알았죠? 이런 거 해봐.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예를 할게요. 예, 52번.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자, 쌤이 베스트 3가 뭐라고 그랬어? 중복조합에서 베스트 3가 첫 번째가 함수의 개수. 근데 이게 1등이라서 다음 주에 할 거거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 나눠주는 거. 세 번째가 방정식, 부등식. 근데 방부등식 했죠? 나눠주는 거 할게요. 자, 보세요. 52번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봐. 그냥 읽어만 봐. 읽었어? 자, 이거 첫 번째 같은 종류 책 6권 동그라미 쳐야죠. 구별돼? 안 돼? 안 되네. 그 다음에 이 책을 자, 여기 밑줄 최대 3권, 3권, 6권, 6권을 꽂을 수 있는 몇 개의 칸? 4개의 칸. 그럼 4개의 칸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구별되잖아. 그러면 요거지. 됐어? 근데 요 밑줄 친 게 뭐야? 밑줄 친 게 제약 조건. 항상 제약 조건 잘 따지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뭐야? 제약 조건. 이것도 제약 조건이야. 왜?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비어 있을 수도 있거든. 문제마다 다르거든. 근데 얘는 비어 있다며. 0도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최대 3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 이거 두 개를 최대 6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쌤이 지금 가르쳐 드릴 게 뭐냐? 쌤이 지금 가르쳐 드릴 건 상한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은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해볼게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4칸에 6개 꽂자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뭐 6개, 4칸에다가 6개 꽂자라고 하면 4HU 그냥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 4HU간에는 이런 것도 있지. 그죠? 근데 자, 이제 제약 조건을 부활시킬게요. 여기 몇 칸밖에 못 들어가? 3칸.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네. 그지? 안 되네.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죠. 이건 경우가 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경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잘 봐. 이 뒤에 애들은 최대 몇 칸까지래? 6칸이야. 그럼 얘는 뭐야? 상관없어. 왜? 6빵빵빵 되잖아. 얘는 신경 안 써도 되네. 이거라고. 얘만 주의 깊게 보자 이거예요. 아, 그럼 이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A랑 B에 3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네요. 됐니?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A, B를 먼저 결정하고 푸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에서 A, B의 3보다 큰 숫자, 즉 4부터 들어갈 때 빼주는 방법. 됐니? 근데 쌤은 뭘로 풀 거냐? 후자로, 두 번째로 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게 숫자가 커지면은 두 번째가 훨씬 유리해. 알았어? 아마 오늘 주간제 또 드릴 건데, 오늘 주간제는 갓포순이랑 중복조합 요것만 드릴 건데 조금 어렵거든? 최선을 다해서 풀어봐. 해설제도 드릴 테니까. 알았죠? 나중에 다 할 거야. 다 하고 주요 문항들은 또 다음 주에 또 할 거고,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다 해야 돼. 기출은. 됐니? 자, 갈게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그냥 풀었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풀 거냐, 내가 어떤 논리를 갖고 풀 거냐, 이 생각을 자꾸 정리를 하라고. 그럼 쌤이 어떻게 푼다고요? 전체에서 뺄 거예요. 이 자리와 이 자리에 4 이상이 들어가는 숫자를 빼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일단 전체부터 구합니다. 상한선 문제예요, 이게. 잘 봐. 전체는 뭐냐? 4H6입니다. 아까 했던 거. 4H6. 이게 전체야. 그럼 이제 빼는 걸 해볼게. 첫 번째. 극단적인 거부터 빼자. 몰빵된 거. 빼야죠. 그럼 이거 몇 가지야? 한 가지인데 A가 6일 수도 있고 B가 6일 수도 있지? 두 가지네요. 됐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 1, 0, 0. 됐어요?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5, 1, 1, 5. 두 가지. 근데 이러면 이거는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3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오면 안 되네.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잘 봐. A가 5라고 해봐. 그럼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지.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들어가면 돼? B 아니면 C 아니면 D죠. 몇 가지? 3가지. 근데 얘가 5일 수도 있잖아요.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는 게
베스트 하겠죠. 알았죠? 그러면 마지막, 자 마지막 하나가 4다 해보자. A가 4야. 그런데 얘는 숫자가 두 가지 배열이 나와. 하나는 2빵빵이 나오고요. 하나는 11빵이 나와요. 됐어요? 그럼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자 42빵빵일 때 갈게요. A가 4라고 고정시키고 2빵빵. 근데 여기도 2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2일 수 있잖아. 세 가지인데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얘는 A를 4라고 고정시켜. 그러면 11빵이죠? 그럼 11빵 배열하는 건 몇 가지야? 이것도 세 가지야. 11빵 세 가지 곱하기 또 A, B 위치 바꾼 거 두 가지. 끝. 없죠 이제. 그러면 요걸 다 더할게요. 요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가지네요. 됐죠? 666, 2. 20가지. 자, 4의 치육 계산. 4의 치육은 9C 3입니다. 그럼 9C 3은 987 321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4고요. 이렇게 하면 3이니까 84네요. 정답 84에서 20을 빼면 정답 얼마예요? 64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정리하세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한선 문제요. 쌤은 상한선이라고 불러요. 됐니? 어떤 논리인지 알겠죠? 일단 전체를 구하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라고 구한 다음에 뭐 하라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걸 구해서 빼주라고.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니? 넘어갈게요. 자, 나눠주는 건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일단 오늘 진도는 마무리할게요. 이것도 이제 나눠주는 형태죠. 책을 책꽂이에 꽂는 것도 나눠주는 거고 이렇게 사람한테 주는 것도 나눠주는 거고 지금 다 나눠주는 걸 해보고 있는데 잘 봐. 자, 나눠줄 때는 갑니다. 같은 종류의 볼펜 9개를 서로 다른 7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적어도 밑줄 6명이 1개 이상의 볼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생각해야 돼. 자, 적어도 나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여사건이죠. 그지? 근데 잘 봐. 7명한테 나눠주거든? 7명한테. 근데 적어도 6명이 1개 이상이야. 적어도 6명이 1개 이상. 그럼 잘 봐. 이거의 여사건은 뭐야? 적어도 6명이 1개 이상의 여사건은 뭐야? 뭐니? 서찬씨 뭐예요? 적어도 6명이 1개 이상의 여사건은요? 안 떠오르지 잘. 자,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문제 푸는 팁이야. 잘 들어. 이런 거는 어느 책이나 이런 데서도 못 봐. 자, 적어도라는 단어를 봤어. 근데 내가 여사건이라 적어도 하면 여사건이다 라는 거는 잘못된 말이야. 잘 들어.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여사건을 떠올려봐. 문제에서 주어진 여사건을 떠올려봐. 근데 니네 머릿속에 여사건이 잘 안 떠오르잖아. 그러면 여사건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여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사건이 복잡하니까 케이스가 많으니까 비교적 케이스가 적은 여사건으로 바꿔서 풀자거든? 그게 여사건의 의미거든? 근데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 니네한테. 이 문제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의 여사건이 뭐냐고. 저 사건의 여사건이.
근데 내가 바로 대답 못 하잖아. 그럼 여사건이 복잡한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믿으세요. 내가 나만 못 떠올리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여사건 뭐예요? 적어도 6명이 1개 이상의 볼펜을 받아요 라는 말은 5명이 1개 이상 받는 거는 안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적어도 6명이 1개 이상 받으라며? 그럼 5명이 1개 이상 받는 건 안 되네요? 4명이 1개 이상 받는 것도 안 되네요? 그죠? 그게 여사건이야. 쌤이 지금 말하는 게. 알겠니? 근데 봐봐. 전체가 7명밖에 안 돼. 그럼 적어도 6명 이상 1개를 받아라. 그러면 케이스 간단하네. 6명이 1개씩 받는 경우랑 7명이 1개씩 다 받는 경우랑 2개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오케이? 자, 정리. 마무리할게요. 7명한테 나눠줘. 근데 적어도 6명 이상이 1개 이상을 받는데 그럼 케이스를 이렇게 쪼개라고. 1개 이상 받는 애가 6명일 때 뚝뚝 끊으라고. 1개 이상 받는 애가 7명일 때 이렇게 푸는 게 케이스 분류를 잘하는 거라고요. 이게 기본 문제인데.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무슨 얘기예요? 1개 이상이 6명이 받는다는 얘기는 1명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친구는요? 적어도 하나씩은 다 받아 이 말인 거고. 그럼 얘부터 풀게. 자, 9개를 7명한테 나눠줘. 그럼 A, B, C, D, E, F A, B, C, D, E, F E, F, G, F 어디 가서 외고 영어과라고 하면 안 되겠다. F까지가 몇 개냐? 아이씨 바보인가? A, B, C, D, E, F, G. 아 참고로 외고 영어과입니다. 네. 근데 영어를 제일 못해요. 보세요. 몇 명이야? 7명. 9개. 하나씩 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치? 7H. 그냥 이거라고. 얘는 자, 못 받는 애 정해주세요. 못 받는 애 누구예요? 7가지. 7명 중에 1명은 못 받죠. 그리고 나머지 6명한테는 적어도 하나씩 줘야죠. 그죠?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야 돼? 6명한테 주는 거야. 1명은 아예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6명한테 주는데 하나씩은 줘야지.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네. 따라서 6H3 해서 이거 2개 더하면 끝.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적어도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여사건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네. 아까 드렸던 그 1주차 주간지 주요 문항 요거를 해설을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주요 문항고 해설지도 있습니다. 알겠니? 해설지도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윈터 참여하는 분들 중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이동하셔서 식사하시고 그거 한번 복습해 보시고 다른 친구들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